쫓겨서 올라갔다 못 자르니까 심지어는 회사에서 오락하다 걸려서 선생님 걸려서 쫓겨갔다. 아 게임 안 했다니까. 아 점심시간에 고스본 쳐봤어. 하나 둘 셋. 아빠랑 호칭을 잠깐 떼고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편안하게 떼고. 회사가 2개라고 들었어요 대표님. 네. 이름이 딱 들어도 디타스는 굉장히 좀 젊은 느낌이 들고 흥일기업 하니까 자 이건 아버님에게 물려받은 회사인 게 티가 팍팍 나요, 그죠? 네. 자 이 각각 2 회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곳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름 그대로 흥일기업은 회장님이 창업을 하셨고 이제 경영이 이대로 제가 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아버님? 네, 그렇죠.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기차, KTX 그런 쪽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라를 지키는 무기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제조업체죠. 제조업체. 무기라 하면 뭐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아는 뭐 자주포, 뭐 아니면 이제 미사일 같은 것들. 무서운 무기네. 그런 것들을 만드는 어떤 한 분야를 이제 제조해서 이제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흥일기업은. 네. 디타스는 조금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 회사 이름 자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애저 서비스 그거를 붙인 걸 디타스라고 이제 했는데 디지털 관련된 일인데 이제 트윈일이라고 해가지고 쌍둥이를 만드는 거죠. 현실과 가상 세계를 이제 구현을 하는 건데 뭐 이 방 같은 경우도 쫙 스캔을 해서 이제 가상화의 화상에 올려서 이제 가구도 다시 배치해보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설정을 해보기도 하고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도시로 해가지고 트윈 도시로 해가지고 디지털 도시계획을 아예 디지털 트윈을 먼저 해보고 싱가포르는 도시계획을 짜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기초적인 기술을 이제 제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사람도 구현해놔요? 사람도 가능해요. 아바타식으로. 남편도 둘, 뭐 와이프도 둘. 가상 공간에 들어가면 그렇게 둘 수 있죠. 네, 그리고 저는 원래는 공부를 하려고 도망 다니다가 어렸을 때부터 막 총알 빚고 막 권총 쏘고 막 이런 거 보신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생기가 다르게 역사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역사학자로서 이제 그 연구실에서 책을 읽고 논문 쓰고 아니면 고대 유적지 가서 그런 식의 생활들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돈이 안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을 준비하다 그만두고 일본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2003년도에 회사 들어왔으니까 이제 한 18년 정도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뭐 전혀 뭐 굴곡 없이 문제 없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면밀히 들여다보면 또 이제 좀 많이 다른 게 있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것들이? 사업 자체적으로는 되게 재밌는데 기술 기반과 사람 기반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과거의 방식으로는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사고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죠. 지금. 서울 올라온 게 마음 단단해지려고 올라왔기 때문에 뭐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안 되면 내려가는 것밖에 없는데 내려가면 나는 패배자기 때문에 왜냐하면 창원에서 내가 경영이 2세인데 김해 공장을 놔두고 회장님께 공장 맡으세요 하고 부사장이 실무 총책임자고 회장님이 공장 알아서 하세요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회장님 주위에 계신 대표자님 분들이 뭐 쫓겨나갔다. 쫓겨서 올라갔다. 못 자르니까. 뭐 심지어는 회사에서 오락하다 걸려서 선생님 걸려서 쫓겨갔다. 오락? 아니 평소에 어떻게 했길래 그런 루머가 도나요? 게임은 좋아하는데 이제 하는 것보다 보는 거 좋아하는데 게임?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아까 뭐 크게 문제 없이 사람들 때문에 조금 속은 썩었다고는 하셨는데 네. 딱 떠오르는 가장 힘들었던 뭐 대표적인 뭐 사례 하나 그리고 또 어떻게 극복을 해서 잘 정리를 했는지. 사실은 2가지예요. 2가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하나는 어떤 범주고 하나는 하나의 케이스인데 범주로 이야기하면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그때 왔을 때 시기에 제가 그때 유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원래 하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지하철 아니면 화물열차, 고속열차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유럽에서 이제 10년 정도의 물량을 계약을 했었어요. 슬로베니아의 공장도 사러 다녀보고 동독 지역에도 다녀보고 당시 전 동독 지역이죠. 근데 결론은 이제
금융이 안 돼가지고 그 당시 우리나라 금융이 망가지면서 그 선수금이나 계약이행 증권이 발행이 안 되면서 계약 파기를 당하는 시기였었어요. 한 5년 동안 이제 하면서 소송도 뭐 엄청나게 맞고 영어도 못하고 독일어도 못하고 프랑스어도 못하는 내가 온 사방을 다루다니면서 그 정리를 했던 게 회사가 거의 누란의 위기에 빠졌었죠. 근데 정말 우연찮게 이제 그게 내가 그렇게 노력한 거는 별개로 회사가 오래돼 있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자산으로 해서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 방식이 생겼는데 그 덕분에 그 돈 갚는다고 좀 5년 동안 고생을 했고 그 혹시 금액대가 150억 정도 되셨으니까 네. 그냥 마이너스가 난 네. 거예요. 150억이라는 네. 숫자가. 네. 이 디타스 창립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원래 시작은 디타스가 국내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었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앞으로 갈 거냐, 뒤로 갈 거냐, 거기서 고민을, 그러니까 이 사업을 그때 접고 내려갔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가족도 됐고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냐면 마음가짐을 다시 바꿨으니까 뭐냐면 이 돈을 회수를 해봤자 제로고, 그럼 이 시간 동안 이 해야 될 시기가 뭐 1년이냐 2년이냐 이렇게 있고 그 시간 동안 난 이걸 어떻게 버틸 건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걸 하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걸 회수는 뒤로 미루고 그 시간 동안 내가 이 돈 이상을 벌 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 이걸 커버를 하자. 조금 어려운 과정 겪었는데 대신 그렇게 하면서 많이 배웠죠. 바쁘시잖아요. 뭐 네. 학교도 다니시고 뭐 두 개도 왔다 갔다 하시고 뭐 일주일에 한 번 김해도 가시고 되게 바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네. 대표님만의 뭐 스트레스 해소법, 뭐 고스톱 이런 거 말고 이거 제일 간단한 거는 술. 그러니까 제일 편한 거는 술인데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이제 술은 안 되고, 원래 하던 게 이제 퇴근하다가 그 가방 안에 여권이 있어요. 바로 이제 공항으로 바로 가가지고 아무데나 막 날아가요? 금요일 날 퇴근하면서 이제 제가 갖고 온 게 일본의 후쿠오카니까 세상에 좋겠네. 5시 50분 아이고야. 비행기로 예약도 안 하고 공항에 가서 차 돌려놓고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비행기 표가 있으면 사서 바로 넘어가서 일요일 밤에 넘어오죠. 호텔도 안 잡고 혼자 가서. 다들 궁금해하는데 정말 혼자야. 개인적으로 비행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비행기에서 가지는 어떤 여유들을 가지면서 좀 푸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몇 년 되신 거죠? CC면 거의 30년? 아니죠. 27년. 27년 차. 네. 나의 그녀에게. 은영아, 여기 이렇게 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네. 어쨌든 뭐 오랫동안 같이 살아줘서 고맙고, 21년 됐구나. 됐는데 고맙고, 서울에 이제 요즘에 이제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서울온지 이 기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움직여보지도 못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데 애들 건사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씩 집 비우는데 그것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용인해줘서 고맙고, 어쨌든 우리가 나이가 이제 나이다만큼 나이가 됐으니 이제 서로 건강도 좀 신경 쓰고, 이렇게 술을 안 먹었는데 술은 내가 약속을 잘 못할 것 같고 대신 담배는 안 피니까 그걸로 한번 양해해줬으면 고맙겠고, 어쨌든 올해도 그리고 요 남은 기간도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살고 건강하게 지냅시다. 고마워. 드디어 왔구나. 저에 대한 저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무슨 어떤 사람인 것 같다, 이런 거는 이제 솔직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많이 되죠. 첫인상은 약간의 그 거리감이 있었다. 왜냐하면 분야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우리 쪽하고. 근데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친한 형 중에 한 분이 그쪽 컨벤션 일쪽을 해서 좀 더 경계를 했었지. 형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아닌가. 근데 뭐 그거는 처음이었고, 양희정 대표를 보면서 이제 어떨 때는 동생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대표자, 뭐 어떻게 보면 좀 혼자서 사업을 창업을 해서 이만큼 온 사람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입장이 있는데, 많이 느꼈던 게 상상력이 참 뛰어나구나. 애가 엉뚱하구나. 그러니까 그걸 약간 틀어서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는데, 사업하는 CEO로서 이렇게 다채로울 수가 없거든, 원래. 왜 자기의 어떤 자기만의 공식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거든. 아니, 왜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는데, 잘 될 것 같은데, 왜 여기 더 파지 않고,
다른 분야로 계속 확장을 하지? 이제 봤을 때 뭐 나도 모르는 일들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니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먹고 살기 힘든 건가? 그거를 그렇게 안 보고 기회가 돼도 상상력이 없으면 자체를 시동을 못 걸기 때문에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고, 역으로 보면 나도 팀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회장님이 좀 이따 대표사 주시면 네 해가 받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먹고 살고 놀고 지내면 돼. 그렇게 그걸 버리고 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나도 참 내 자신이 참 대견하다 생각했었는데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있구나. 그래, 하늘 밖에는 또 하늘이 있구나. 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또 내가 배울 게 있구나. 동생인데 동생 안 같지? 아, 누나 같아요? 왜 다 같을까? 오빠들이 내 앞에 서는 게 정장으로 더더더더더 하고 내가 이러고 있으면 더더더더더. 자, 인사. 자, 인사 뭘로 하지? 나 게으러워. 오늘은 왜 그만 나? 나도 흑일이 있으면 좋겠다. 오늘은 오빠의 또 다른 모습을 봤고, 또 이렇게 진중한 면도 있고, 이렇게 또 멋있는 면도 있어서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오빠. 평상시 얼마나? 맨날 술만 먹잖아.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짠! 짠! Wow. Bye.